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두 번이나 만났죠. 저와도 두 번을 만났지만 아마 다른 교수님들과도 보강 수업, 기타 등등 기말 부분과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조금 바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기말까지 우리 파이팅 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병원 안내라는 분류 안에서 환자 응대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 기억이 나나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교재를 설명해 드릴 때 NCS 홈페이지에서 환자 응대하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교재로 활용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MOT를 했었고요. MOT를 통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매뉴얼까지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NCS 홈페이지 안에 있는 환자 응대하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NCS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하셔서요. 혹시 다운로드 받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받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NCS 홈페이지고요.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이야기 나눌 때 같이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자, 지금 교재를 다운로드 받아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와서 대분류,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찾아 들어가서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대분류 06번 보건 의료로 들어가서요. 중분류 01번 보건으로 들어갑니다. 소분류에는 02번 보건 지원으로 들어가고요. 세분류의 병원 안내 0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고 나면은요. NCS 학습 모듈 검색 중에서 병원 안내라는 직무에 따라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우리는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화면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능력 단위 지나서 NCS 학습 모듈 중에서 환자 응대하기에서 고객 응대 관리인 첨부 파일 PDF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PDF 다운로드 받으실 때 미 취업자, 학생, 그리고 동의하기 눌러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들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았나요? 다운로드 받으니 환자 응대하기에서 나올 거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 교재로 한번 함께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조금 크게 해서요. 학생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란을 봤더니 우리가 오늘 현재 알아봐야 될 게 먼저 진료를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환자의 진료 정보를 파악하고 환자의 대기 환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환자 배웅하는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겠습니다. 환자 응대하기의 학습 모듈의 개요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서 조금 전에 목차에 있던 내용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진료 접수하기부터 먼저 학습을 해볼게요. 교재로 설명을 드려야지 학생들이 교재를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교재를 편집하지 않고 바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재 페이지는 3페이지를 여시면 되고요. 3페이지 안에 학습 1, 진료 접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간 병원인 경우에는 서류가 조금 복잡하나요? 이후에 간 것보다 간단하나요? 처음 가게 되면은요, 조금 복잡하죠. 요즘은 따로 서류를 많이 쓰지는 않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 하나요? 가게 되면 물어보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시 오셨나요? 이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뭔가요? 초진인지 재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쳐서 때에 따라서 진료 접수 양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료 접수 절차에서는 병원의 진료나 상담을 위해서 진료 접수 양식을 작성한다라는 게 목차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료 접수의 의미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진료 접수 단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접점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립세션 업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립세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립세셔리스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를 하는 병원에서 립세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혹시 우리 초두요가 기억납니까? 이미지 메이킹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아야지만 이후에 작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립세션 업무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맞이하는 초두효가 긍정적인 인상을 줘라. 가장 먼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해야 된다. 고객 응대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해야 된다. 대기실의 분위기까지도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환자만 관리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동반 환자 응대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보호자 관리, 그리고 전화 응대, 기본 상황, 대기실 환경 관리, 병원 행정 업무 등 모든 상황들을 예상하고 점검하고 거기까지 관리하는 서비스 업무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진료 접수에 따른 분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서비스 단계 전에 사전 서비스 단계,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단계, 사후 서비스 단계에서 우리는 사전, 사후, 그리고 제공 서비스 세 가지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부분이고요. 사전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화 상담이 왜 사전 서비스에 있나요? 라는 질문 하는 학생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이죠. 직접적으로 병원 업무를 보기 전에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병원이 어디 있나요? 몇 시까지 근무하나요? 점심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기타 등등의 사전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요. 예약하는 부분도 사전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자를 응대해야 되고요. 접수를 하고 환자의 대기 시간을 적절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환자들, 진료 보고자 하는 환자들,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 목적에 따라서 대기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접수를 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앞에 있는 대기 환자가 10분 정도 되어서 안타깝게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대기 시간 관리죠. 그런데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 이전의 서비스가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고객은 예측된 서비스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이 좋게 되고요. 30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지루해지겠죠. 그러면 이 고객님께 우리가 30분이라고 안내를 했다면 접수 시간 확인하고 대기 시간 확인해서 조금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에 대기 멘트 혹은 개별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번쯤 더 해주시게 되면 기다리는 고객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합니다. 그 안에 제공 서비스 단계에는 순환 및 예약 관리하기 혹은 불만사항, 주차 안내 및 배웅까지도 제공 서비스 안에 들어가고요. 사후 서비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피콜과 리콜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미수금을 관리하는 것, 보험금 심사 청구하는 것, 그리고 세무 관련된 업무가 사후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1번, 2번에 해당되는 업무, 그리고 3번까지도 해당되는 업무가 우리가 주로 하는 업무다라고 정리를 같이 해드립니다. 자, 수행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지로 살펴보시면 5번 페이지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내원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 나는 지금 현재 병원의 인포메이션에 앉아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인사하나요? 적절한 방법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고객이 서서 오기 때문에 고객의 눈높이랑 맞추기 위해서는 내 자세가 앉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서서 인사합니다. 서서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 인사를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안내를 해주시고요. 때에 따라서 환자가 많이 아픈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 맞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들어오는 환자가 굉장히 아픈 표정으로 오게 되면은 일어나셔서 많이 아프신가요? 라는 게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표정과 내 표정을 맞춘다. 거울 효과, 미러 효과 같이 정리해 드렸었죠. 자, 이 부분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초진 환자, 재진 환자, 내원 여부를 확인을 함으로써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접수 양식을 작성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접수 양식에는 어떤 부분 들어가나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작성 적습니다. 요즘 간단하게 따로 양식을 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작은 종이를 잘라서 병원의 양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의 성향에 따라서 전체 진로 기록지, 진로 접수 양식이 나와 있는 경우 있어요. 자, 보통 성형외과를 가게 되면 진료 접수 양식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진료 접수 카드입니다. 성형외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기본 고객 정보 쭉 적도록 되어 있고요. 접수 양식 뒷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의 수술 경험까지도 정보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왜 최근에는 성형 수술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1차 수술이 아닌 2차 수술, 3차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모두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과 우리 회사의 홍보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체크도 사실 마케팅 관리 분야에도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처음 오는 환자가 아니고 두 번째 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환용이라고 해서 이후에 온 적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다르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자 할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요. 수집 동의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체크 딱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는다거나 기관을 찾지 않으시는 부분이 오랜만에 우리 병원에 오게 되면 이런 걸 왜 물어봐요? 라고 할 겁니다. 나는 한 5년 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5년 전에 병원에 왔을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같은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 컴플레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거 동의하죠? 라고요. 하지만 충분히 친절하게 정중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까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환자에게 작성한 양식을 받게 되면요. 바르게 작성하셨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접수 양식에 작성을 도와주시고 접수 양식이 끝나게 되면 접수를 마무리하고 대기실로 안내해주는 역할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증상에 따른 진료과 안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는 병원의 진료 흐름도를 파악하고 진료 접수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별로 진료과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래쪽의 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를 아래로 넘겨서요. 총 페이지가 13페이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진료의 흐름도입니다. 먼저 초진인 경우, 재진인 경우, 예약을 하고 재진인 경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초진, 재진, 예약, 재진의 경우에 서류가 다르다, 접수하는 서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서류를 준비해서 우리는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끝나고 나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해당 진료과로 우리는 안내를 해둘 수 있게 되고요. 이 해당 진료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입원을 결정해서 입원 수속을 하기도 하고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 업무가 마무리되고 나서 새로운 진료 예약을 하게 되겠죠. 다음번에 올 진료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수납하고 마지막에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이 보통 진료 접수 절차의 흐름도입니다. 이 흐름도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진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진인지 초진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고 온 환자인지 이전에 예약 접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같이 하게 되겠죠. 진료과 접수에 따라서 양식을 작성을 하고요.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안내를 하고 대기 시간을 파악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료 전과 진료 후에 상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환자의 심리까지도 전후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환자의 심리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환자 심리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와 함께 학습했던 것 중에서 대인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디스크에 대해서 6번 시간이나 6교시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 이전에 교류 분석도 역시 인간과 인간 간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교시나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총 대인관계 역량 강화, 의사소통 강화에 대해서 토탈 심리학 이론을 쓴 것만 해도 12시간의 수업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이전에 의료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에서도 함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조금 더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봐 볼까 합니다. 자, 환자의 첫 접점이고 환자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어라 라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고요.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 것 같아요? 예, 건강해지고 싶죠. 이것은 병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병원은 예뻐지고 싶어서 오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예뻐지고 싶어서, 혹은 하루빨리 건강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환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내 몸을 맡겨도 될까? 혹시 이 의료진이 기술이 뛰어난 거 맞는가? 라는 생각도 들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까지 겪어져 있다 보니까 병원에서 혹시 내가 중복으로 감염이 되는 건 아닐까? 교차 감염이 되는 건 아닐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왔으니까 다른 환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요. 나도 동등한 대우 안에서 친절하게 응대받고 싶어 합니다. 거기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도 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의 머릿속에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렇게 큰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단한 감기 치료도 자신의 재산 구조에 따라서 치료비를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에게는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가지는 것이 환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과 함께 환자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우받고 싶다. 그런데 그 동등한 대우 안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왜 이 질환에 걸렸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나올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이거 궁금한데 못 물어봤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설명, 사전 상담, 사후 상담, 집중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치료받으면 좋겠죠. 내 몸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기다려야 된다면 대기 시간을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거죠. 아픈 환자들은요, 내 아픈 곳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친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친한 사람 찾아갈까요?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 못 가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소문날까 봐요. 그래서 특히나 모르는 병원을 찾아가고 모르는 병원에서 내 비밀을 지켜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간호사 그리고 그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환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내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가고 나면 나의 이야기를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 나누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이야기를 다시 되새김질 하지는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절대 다른 민원인이 있을 때, 다른 고객이 있을 때 하셔서는 안 된다. 비밀을 지켜주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기본적인 대화법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시선은 어떻게 해요? 아이 컨택 합니다. 자, 아이 컨택 할 때 눈을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는 방향, 환자가 보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환자가 내 눈을 보면 나도 환자의 눈을 봅니다. 환자가 대기실을 보면 나도 대기실을 봅니다. 환자가 화장실을 보면 나도 화장실을 봅니다. 환자의 시선에 맞추어서 보는 것이 아이 컨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표정은 어떻게 미러 효과를 활용하라. 환자가 너무 아픈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에 맞게끔 걱정하는 표정을 같이 지어주고요. 일반적으로는 밝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해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음성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압감 있게요? 아니죠. 편안한 음성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겠죠. 기억하시겠죠? 교류 분석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MP,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라. 모성적 부모의 자아 상태로 이야기를 해라. 자, 그렇다면 디스크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디스크에서는 어떤 대화 방법을 쓰시면 좋을까요? 우리 병원에 처음 왔다. 잘 들어줘야 되겠죠. 예, 안정형, S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고객은 나의 대화를 잘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 어떤 대화를 자주 하시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이라는 것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우리가 상대방의 걸 권유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교재에서는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등의 완전한 문장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명령어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권유형으로 사용할 때 상대방에게 이거 해라 라는 지시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실래요? 라는 같이 권유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닫가채를 사용해서 조금 더 정중하게 권유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환자에게 말을 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 합법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친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이해하려고 눈으로도 보면서 듣고 귀로도 듣고 상대방의 표정도 살펴보고 맞장구도 충분히 추면서 지금 현재 말하는 말이 진심인지 속에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그 속마음까지도 충분히 들어달라라는 것을 같이 권유를 드립니다. 수행 순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자의 접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파악한 후에 접수에 따라서 어떤 응대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 점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구분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초진인지 재진인지, 수납인지, 접수 용지를 기재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 안내, 약 처방, 입원 퇴원까지 해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연결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접수 응대 멘트는 우리 학생들이 소리 내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것이 되고 실제 병원에 가서 자연스럽게 응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환자 응대하는 능력만 갖추게 된다 하더라도요. 병원에 갔을 때 환영받는 직원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병원 가서 안내받기를 원하느냐를 내가 안내를 행하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해당과로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과는 진료실 3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가서 이 멘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요. 이 멘트 하나하나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 모두 다 내 것이 되어서 차후에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이라서 연습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대면 수업인 경우에는 모두 다 함께 연습하고 환자도 되어보고 간호사도 되어보고 환자도 되어보고 립세션 코디네이터도 되어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가 소리 내어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마무리 멘트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의료보험증과 접수증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좋습니다. 입원 퇴원할 때 우리가 퇴원 접수, 입원 접수 해드릴 때 하는 멘트죠. 네, 입원실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다음 멘트 가볼게요. 누구누구님, 입원실은 몇 층에 있습니다. 시작. 입원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퇴원 수속해 드리겠습니다. 퇴원 수속 끝났습니다. 고객님, 다음 진료 일정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습니까? 고객님 입원하시는 동안 저희 병원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멘트들은 읽어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거라 판단이 됩니다. 혹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우리 전산에 쪽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쪽지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멘트를 읽어보시면서 내 것화 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라 라고 다시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1교시에는 진료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 바라면서요. 2교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정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